안녕하세요 여러분, 큐쌤입니다. 여러분, PPT를 만들다 보면 처음 보여줘야 하는 표지 슬라이드에 많은 시간을 쏟곤 하는데요. 하지만 표지의 퀄리티가 항상 시간과 비례하진 않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형 하나만으로 빠르고 깔끔한 PPT 표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이런 PPT 표지까지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어떤 표지를 만들어야 했을 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온라인 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의 교수법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알려드렸던 첫 번째, 어울리는 사진을 크게 쓰기, 요거 한번 같이 적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편집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저는 온라인 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의 교수법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 PC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 그러면 그 사진을 먼저 구해볼까요?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는 바로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할 때 영어로 검색해 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스터디를 먼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스터디 검색. 제가 언스플래시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잘 돼 있어서 이런 구도는 피사체가 왼쪽에 있으니 오른쪽에다 텍스트를 쓰면 되고, 여기다가는 왼쪽을 쓰면 되겠죠. 저는 약간 가운데가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런 사진 한번 여러분도 다운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사진 다운받으면 밑에 이렇게 다운로드 되다 뜹니다. 다운받아진 사진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와 볼게요. 저는 그 전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어 있던 사진이 있어서 요걸 가져와서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진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진을 저는 딱 16대 9, 지금 슬라이드 비율 16대 9에 딱 맞춰서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사진 자체가 4대 3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비율을 맞추려고 해도 맞추면 이렇게 사진이 못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꼭지점에 두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크게 해도 되지만, 아주 간편하게 사진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그림 서식 눌러서 자르기 밑에 누르시면 여기 가로 세로 비율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 요걸 클릭하셔서 16대 9로 하면 알아서 사진이 위아래가 잘리게 돼요. 요게 바로 16대 9로 잘라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그냥 바깥으로 한번 클릭하거나 ESC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진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홈 탭으로 갈게요. 홈 탭에서 정렬해서 가운데 맞춤, 다시 한번 정렬해서 중간 맞춤 해주시면 딱 알맞게 됩니다. 자, 정렬까지 여러분들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공백을 채워줘야겠죠? 정렬로 가운데를 맞췄을 때 이 상태에서 크게 해주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컨트롤과 Shift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꼭지점을 눌러주면 이렇게 16대 9 비율로 딱 알맞게 커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키보드만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진을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방향키 위로 누르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컨트롤 Shift를 눌러서 꼭지점을 이렇게 맞추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아까 쓰려고 했던 글 있죠? 글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글은 지금 요 뒤에 있어요. 드래그해서 뒤에 있는 걸 옆으로 가져와 볼게요. 가져올 때는 여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옆으로만 당겨 오면 옆으로 가져와 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 크게 맞추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팁, 도형으로 레이아웃 잡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죠? 이제 저희는 여기 도형을 넣을 거예요. 자, 저는 여기 하단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편집 화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저희는 도형을 선택할 겁니다. 도형은 삽입에 있어요. 삽입에서 도형, 직사각형 있습니다. 여기 직사각형 있죠? 클릭. 구역은 딱히 정확할 필요는 없고, 저는 한 4분의 3 지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4분의 3 지점. 자, 파란색의 도형을 좀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도형 서식. 도형 서식 누른 상태에서 흰색 눌러주시고, 여기 선 없음으로 해주세요. 안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기 싫게 파란색 선이 그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을 없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간단하죠? 그런데 작업했을 때 이게 벗어나는 도형보단 딱 화면에 딱 맞는 것이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어떤 화면이 되냐? 자, 이렇게 깔끔하게 밑에 흰색 도형 바가 레이아웃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텍스트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려고 드래그를 쭉 하려고 그러면 안 보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텍스트를 먼저 적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작업하고 사진 작업하고 도형을 얹혀놨기 때문에 지금 맨 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가장 위로 가져와 주면 돼요. 자, 옆으로 끌고 와서 개체가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있어요. 요거 한번 클릭하시면 글자가 맨 앞으로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요 글들을 왼쪽에 한번 더 볼게요. 조금 더 왼쪽에 두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텍스트, 요거는 가운데로 맞춰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진 넣고 사진의 도형으로서 텍스트까지 레이아웃을 잡으신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팁 가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팁은 깔끔한 폰트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편집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편집을 바꿔줄 부분은 요 하나, 둘, 세 개 객체만 텍스트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는 폰트는 바로 제가 요새 정말 자주 사용하는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폰트예요. 이 폰트는 폰트를 꽉 채워주는 고딕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교수법은 좀 강조하고 싶어서 볼드체를 주고 위에는 에스코어 드림 4레귤러 요걸로 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글자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만 해도 글씨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뭔가 부각되는 것이 잘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제목이 수정될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교육생들을 위한, 그런데 이게 글을 쓰다 보면 이 글이 가운데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왼쪽으로 또 옮겨줘야 돼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겠냐,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홈 단락에서 왼쪽 맞춤을 누르면 지금 이제부터는 여기 뒤에 아무렇게 써도 왼쪽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글이 넓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이것도 똑같이 왼쪽 맞춤 해주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 교수법 요걸 드래그해서 글자 크기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는 이렇게 키워줘도 되고 뭐 이렇게 위아래로 켜줘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P 오른쪽에 있는 큰 가로 닫기 큰 가로 닫기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요 정도 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큐쌤도 에스코어 드림 요 똑같은 폰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폰트를 똑같이 이 폰트에 똑같이 적용하고 싶을 땐 그냥 이렇게 찾으셔도 상관없지만 이게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내가 사용한 글 거를 똑같이 적용하고 싶을 땐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시프트 C, 우리가 복사할 때 컨트롤 C 하잖아요. 거기에 시프트만 더해주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컨트롤 시프트 C, 적용하고 싶은 글꼴에다 드래그 해준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V 누르면 지금 글꼴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좀 깔끔한데 조금은 심심해서 디테일을 하나 넣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은 저는 도형에서 여기 지금 선 있죠, 선을 하나 여기 그어줄게요. 선을 좀 확대를 해서 온에서 좀 온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됐어요. 된 상태에서 두께를 좀 줄게요. 두께 한 1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길게 해볼까요? 요렇게. 자,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있어 보이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표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텍스트만 있었던 표지에 그에 어울리는 사진을 넣고 도형과 함께 글을 배치해 준 상태에서 글이 잘 보일 수 있게 텍스트만 바꿔주면 이렇게 표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단계별 보니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해서 다른 표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좀 가로로 막았다면 좀 세로로도 한번 막아볼게요. 어떻게 하냐? 위로 흰색 바를 그대로 배치해주고 똑같이 그냥 온라인 강의 이 정도쯤에 멈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법을 위로 올려주면 돼요. 아주 쉽죠? 그리고 큐쌤도 비슷하게 딱 맞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위치를 해줄게요. 이러면 또 하나의 표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진의 구도가 조금 가운데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살짝 오른쪽으로 배치해주면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저희가 2개의 표지를 만들었죠. 이렇게 하나 또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로 한번 응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배경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검은색으로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 단색 채우기에서 검은색으로 해줄게요.
검은색에서 투명도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는 한 30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글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이것도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흰색, 드래그해서 흰색, 뷰셈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저희 아까 만들었던 도형, 요 선도 있죠? 요것도 흰색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공백이 좀 생겼잖아요. 여기 사진은 조금 더 당겨서 그대로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의 표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글자의 색을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 교수법을 드래그한 상태에서 주황색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식의 또 다른 표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어떻게 하냐? 다 그냥 가운데로 모는 거예요. 요 사각형도 텍스트도 요 큐셈도 가운데로 그냥 모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엔 정사각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은 잠시 잊어주시고 저희가 삽입에 들어가서 사각형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파워포인트엔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만 하면 됩니다. 지금 사각형이 활성화되려고 십자가를 그리고 있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운데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서 홈에서 정렬해서 가운데 맞춤, 다시 한번 정렬해서 중간 맞춤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텍스트의 폰트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고 싶을 때 Ctrl Shift C, Ctrl Shift V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도형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Ctrl Shift C, 저는 이걸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검은색 투명도를 복사하고 싶어요. 성격을 Ctrl C가 아니라 Ctrl Shift C. 자, 이걸 복사했고 여기다 넣어볼게요. Ctrl Shift V. 자, 아주 쉽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몰랐다면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도형 서식 들어가서 검은색 하고 선 파란색 없애고 투명도 39라고 이렇게 여러 번 했었어야 되겠지만 그냥 이 Ctrl Shift C, Ctrl Shift V만 알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알아두면 유용하니까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또 도형을 나중에 만들어서 텍스트가 뒤에 있죠. 요거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텍스트 클릭된 상태에서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형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다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도 가운데 맞춤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왼쪽 맞춤할 때 어떻게 했죠? 홈에서 단락에서 왼쪽 맞춤했죠. 요걸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텍스트가 조금 이 검은색보다 큰 것 같아요. 드래그해서 줄여볼게요. 크기를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P 옆에 있는 대괄호 닫기, 대괄호 크기로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크기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간격이 조금 좁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넓혀보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는 흰색 반은 뷰셈 밑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뷰셈도 위로 올려줄게요. 이름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템플릿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아주 쉽죠?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저희가 지금 몇 가지의 템플릿을 같이 만들었냐면 1개, 2개, 3개, 4개를 만들었어요. 진짜 쉽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진만 바꾸고 안에 텍스트만 바꾸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4가지의 템플릿으로 여러분이 표지를 쉽고 빠르고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조금 더 유익함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파워포인트를 켜시고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큐쌤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